자, 이번에는 제4작업 그래프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500점 만점에 1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는 2016 버전과 2010 버전이 크게 차이점은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거의 메뉴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고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4작업 그래프 부분은 약간은 메뉴가 다르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 버전과 2010 버전에서 보여지는 화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프의 최종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러한 출력 형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ITQ 엑셀 시험에서 그래프를 만들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그래프에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를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에서 어느 데이터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출력 형태만을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가로축에 나와 있는 부분, 또 범례에 나와 있는 부분의 데이터가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축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데이터는 1작업에 상품명에 해당되는 데이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구매자 수의 데이터도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의 데이터도 이용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명 중에서도 전체의 상품명을 다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 가로축에 나와 있는 상품명만 이용을 해서 이러한 차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게 아니라 부분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차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에 이 데이터를 반영할 때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선택을 해주시거나 그러한 일정한 선택 방법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명 필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명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구매자 수 그리고 판매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중에서도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왼쪽에서 오른쪽 스틸통 왼쪽에서 오른쪽 거상형 왼쪽에서 오른쪽 고단백 왼쪽에서 오른쪽 고농축 영양식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셀을 클릭했거나 아니면 선택했던 셀을 2번 더블 클릭을 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을 눌러야 되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또 클릭했다. 그러면 제대로 차트 반영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 그 다음 행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 행 왼쪽에서 오른쪽 꼭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선택을 했으면 삽입 메뉴에 차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2010 버전에서 차트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010 버전에서 차트는 삽입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차트는 문제에서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로 막대형에서 2차원의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6 버전에서도 삽입해서 여기 보시면 요 메뉴가 이제 세로 막대형입니다. 세로 막대형의 차트들 중에서 요 차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요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차트를 제 4작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생성이 되고 나서 차트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것은 2010 버전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새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4작업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성된 시트가 1작업 앞쪽으로 와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왼쪽 버튼 꾹 누른 상태에서 쭉 끌고 와서 3작업 뒤에다가 가져다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5를 선택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차트를 클릭하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가 생성이 됩니다. 디자인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3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차트 스타일은 5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 스타일 중에서도 5번 차트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글꼴은 굴림 11로 하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홈 메뉴에 가서 차트의 글꼴을 굴림 탭 11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전체 차트의 글꼴이 굴림 11로 지정이 됩니다.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문제를 살펴보시면 영역 서식에서 차트와 그림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차트 영역은 이 차트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 이 부분, 바깥쪽 부분이 차트 영역이고요. 이 안쪽 영역이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에 글꼴 굴림 11은 아까 지정했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를 차트 영역에만 지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바깥쪽 부분,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오른쪽에 뜨게 됩니다. 이것은 2010 버전하고 약간 메뉴가 뜨는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2010 버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로 들어가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질감의 종류를 분홍, 박엽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단색의 종류는 흰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목 서식을 하라고 했는데요. 차트 제목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차트 제목은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의 글꼴 굴림 굵게 20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홈 메뉴에 굴림 굵게 선택하시고 20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흰색, 테두리까지 넣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차트 제목 서식이 뜹니다. 단색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 색은 흰색, 또 테두리로 가서 실선, 검정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구매자 수 파란 차트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바꿔도 되지만 이 부분의 데이터가 워낙에 작게 보여서 잘 선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범례를 그냥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에서 혼합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구매자 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종류 중에서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어 주시고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고요. 판매 금액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구매자 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판매 금액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 계열값을 표시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서식의 레이블에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구매자 수의 계열값,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여기 계열값만 표시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레이블을 넣어라 라는 건데요.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꺾은 선형 차트가 현재 이 모든 부분이 다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만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 부분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데이터 레이블 값이 오른쪽에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위치를 이 출력 형태와 똑같이 위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생성된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블 옵션에 이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레이블의 위치라는 부분에서 위치를 위쪽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선의 스타일은 대시의 종류로 가서 요게 파선입니다. 파선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왼쪽에 주 세로축을 살펴보니까 주 세로축은 이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주 세로축과 동일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주 세로축은 특별히 바꿔 주실 것은 없고요.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조 세로축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조 세로축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출력 형태에는 300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생성된 이 차트는 20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00씩 증가할 수 있도록 축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 세로축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축 서식 메뉴가 뜨게 되면 거기에 축 옵션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축 옵션에 요 세모로 들어가 주시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800으로 자동으로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최소값과 최대값은 출력 형태랑 동일하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단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가 200씩, 기본에 200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200씩을 300씩으로 지정을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0, 300, 600 이런 식으로 300씩 증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기 눌러주시고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법내명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출력 형태는 이렇게 법내명이 한 줄로만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력 형태에서는 법내명이 이렇게 두 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법내명을 클릭하고 우측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법내명의 데이터는 여기 1작업에 있는 이 필드명에서 가지고 와서 얘가 두 줄로 쓰여지고 있는 건데요. 이 판매금액 단위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을 눌러주시고 계열 이름을 여기서 가지고 왔는데 가져오지 말고 직접 우리가 판매금액 단위원이라고 넣어줍니다. 그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법내명이 한 줄로 잘 표시되게 됩니다. 구매자 수는 특별히 변경할 게 없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글꼴에 굴림 11로 지정을 했었는데 굴림 11포인트 글자 색을 검정까지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 글자 색 자동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의 글꼴은 굴림 20 굵게를 지정하면 되겠고요.
검정으로 지정했더니 조금 더 자세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형을 가져다 놓으라고 했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요 도형을 갖다 놓아라 라는 얘기죠. 삽입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삽입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만일 도형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데 눈금선이나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의 도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도형 중에서도 설명선 종류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 도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위치 부분에 드래그해서 이 말풍선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선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노란 점을 이렇게 끌고 와서 책 출력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다가 인기 상품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시고 홈 메뉴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깥쪽에 윤곽선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안쪽은 흰색 모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자색은 검정, 도형색은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더 유사하게 지정이 되겠고 또 도형 윤곽선에 가서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윤곽선의 두께도 살짝 두껍게 윤곽선의 두께도 살짝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10번에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다면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생성되면 됩니다. 이것은 2016 버전으로 만들었는데요. 2016 버전으로 만들었더니 이 출력 형태와는 느낌이 약간 다르죠. 현재 이 문제는 2010 버전으로 만들어진 차트이기 때문에 모양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2010 버전으로 차트를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작업에 나와 있는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품명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구매자 수, 판매 금액을 선택하고요. 또 상품명은 경량, 구매자 수, 판매 금액, 당뇨,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스틸통,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거상형,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고단백, 구매자 수, 판매 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고농축, 영양식, 구매자 수, 판매 금액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삽입 메뉴로 가서 세로막대형의 2차원의 세로막대형 중에서도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차트에 이렇게 데이터가 반영돼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차트를 클릭하시고 차트 이동을 누르시고 새 시트에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제4작업 시트가 1작업 앞쪽에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꾹 마우스로 누르신 다음에 이러한 모양이 뜨게 되면 제3작업 뒤쪽으로 끌고 와서 1, 2, 3, 4의 순서로 시트를 맞춰줍니다. 3번까지 되어진 거고요. 4번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차트 디자인 도구의 차트 레이아웃 모양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타일 5번은 차트 스타일의 5번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홈 메뉴로 가서 글꼴을 굴림, 탭 11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를 차트 영역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은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해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기 때문에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채우기 색은 흰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서식은 차트의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차트의 제목에다가 제목을 입력을 우선 해줍니다.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홈 메뉴로 가서 굴림 20. 굵게는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으므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흰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단색 채우기, 채우기 색은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 테두리색 실선 검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목 생성이 됩니다.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구매자 수 계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게 구매자 수인지 이게 구매자 수인지 색깔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요. 또 구매자 수 그래프가 너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범례를 클릭하신 다음에 범례 중에서도 구매자 수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줍니다. 구매자 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차트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구매자 수 차트 부분을 다시 범례에서 한 번 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조축 지정이 있기 때문에 보조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매자 수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가 보조축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세로축에 이 둘 다의 값이 지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판매 금액 부분의 값과 구매자 수의 값이 차이가 좀 클 때는 판매 금액이 큰 금액이고 구매자 수의 숫자가 좀 작은 숫자인 경우에는 구매자 수의 숫자가 바닥에 붙어 보이는데요. 구매자 수 부분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구매자 수의 데이터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이블,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 계열값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부분에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구매자 수의 차트가 다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 부분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오른쪽에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력 형태처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레이블 옵션 안에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또 눈금선 서식이 뜨면 이 선 스타일에 대시 종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시 종류로 가서 파선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왼쪽 축은 괜찮은데 오른쪽의 축값을 300씩 증가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의 보조축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800 그대로 두시고 주단위라는 부분을 자동에서 고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고정을 선택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의 값을 300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조축이 300씩 증가하는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범례명을 한 줄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례명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판매 금액 단위원을 선택하시고 편집 메뉴를 눌러주시고 계열 이름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 줄로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 계열 이름에다가 판매 금액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자동적으로 이 범례명이 한 줄로 변경되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삽입 메뉴의 도형으로 가서 설명선 중에서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의 위치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노란 점을 움직여서 이러한 설명선의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도형을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도형의 모양과 유사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는 자동, 텍스트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도 자동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인기 상품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이 도형의 정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이 차트의 출력 형태랑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차트 생성까지 잘 되신 겁니다. 그래서 2010 버전과 2016 버전을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